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3월 29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이번에도 새로운 주말이 또 즐겁게 지났고요. 새로운 아침이 또 밝았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네요. 네, 밖에 지금 출근길도 그렇고 지금 현재 창밖을 내다봐도 너무 뿌예가지고 이게 뭐 사람이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네요. 네, 그래서 이놈의 공기질이 좀 따뜻해진다 싶으면 이놈의 황사랑 미세먼지가 더해져서 난리가 나네요.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에 아무래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자, 증시는 지난주에 참 우려 섞인 흐름들이 많이 나오다가 마지막 목요일 금요일은 그래도 흐름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코스피가 1% 이상 오르면서 오름세를 멋지게 만들어낸 상태로 마무리가 됐고요. 시야장이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요. 그동안 계속 약세 보여줬었던 상해장도 꽤 힘이 좋았고, 그리고 일본장 같은 경우도 힘이 좋게 잘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바통을 이어받은 유럽장과 미국장 역시도 새빨갛게 강세장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장은 전부 다 굉장히 뜨겁게 제대로 불장으로 아주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오늘까지 좀 이어준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는 출발부터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경제 이벤트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재미가 없이 움직이다가 장 막판에 크게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서 오늘 오전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한국장은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애매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일단 뭐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게 갖고 있고요.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이렇게 삼각 수렴이라고 우리 보통 표현을 하는데 올랐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걸 수없이 반복하면서 점점 진폭이 좁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진폭이 많이 좁아진 다음에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강한 슈팅이 위든 아래든 나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같은 구간은 그 방향이 어떻게 될지 섣불리 예측하기가 워낙 힘든 구간이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리스크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굉장한 이슈는 딱히 존재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에 이런 좋은 흐름 보여줬던 전체 시장이 오늘도 그런 흐름 좀 이어서 달려주기를 그렇게 기원을 하면서 오늘 장 지켜보면서 이번 주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뉴스라고 할 수 있는 뉴스 한 두 가지만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뉴욕 증시에 깜짝 놀랄 규모의 초대형 매도세가 터졌습니다. 금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한국 돈으로 치자면 한 21조 원 정도의 블록딜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난리가 났죠. 모든 시장이 튀어나온 게 아니고 특정 종목들에 이렇게 강한 매도가 터졌는데, 자, 이런 게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됐을 때는 지금 유력하게 꼽히게 되는 거는 한 헤지펀드사입니다. 자, 헤지펀드사도 그렇고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신용매매 많이 하시죠. 근데 신용매매를 하고 있을 때 일정 이상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신용증거금이 부족하니 돈을 채워라.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반대매매 된다. 이런 연락들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뭐 신용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런 연락을 받을 일이 없는데 신용을 쓰신 분들은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대비해서 더 큰 돈을 끌어다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100%가 다 떨어지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면 안정감을 위해서 자동으로 반대매매라는 설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신용 매수를 하게 됐을 때 이제 빌려주는 주체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죠. 증권사가 돈을 빌려줬던 거를 당신 이만큼 떨어졌는데 여기에 현금 더 못 채워 넣으면 이거는 매도해야 됩니다라고 알림이 오는 게 이게 이제 반대매매 마진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마진콜이 개인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관들도 자금들을 워낙 크게 땡겨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큰 수익을 추구를 하고 좀 투기성 매매를 선호를 하는 이제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자금 조달을 굉장히 강하게 해서 그리고 그냥 이제 이런 시스템상으로도 훨씬 더 강한 레버리지를 끌어다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전문 투자자니까. 자, 근데 그런 자금을 크게 끌어다가 투자를 했다가 만약에 예상대로 안 가고 큰 손
손실을 입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다 터져서 그 계좌와 관련된 계좌들이 자동으로 반대 매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매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아케고스 캐피탈이라는 이제 유명 헤지펀드사 쪽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이제 비아콤 CBS라는 종목이 주가가 굉장히 크게 요동을 쳤고, 이걸로 인해서 마진콜을 맞아서 이 종목뿐만 아니고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주요 종목들까지 다 매도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 정도 규모의 매도가 한 번에 튀어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27% 이상 하락 폭탄을 맞아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도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장이 무너지는 가속도를 붙게 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기술적 매매를 할 때 여기 이제 지지선인데 여기서는 이제 반등하겠지라고 이런 부분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게, 투자자들마다 이런 이게 각자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걸려 있어서 힘없이 그런 부분이 깨질 경우에는 연달아서 이런 마진콜이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하락이 정말 큰 구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지 않은 시장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손절선을 꽉 잡아놓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염두에 둬야 되겠다. 이런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야말로 계좌가 터진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위험한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수에즈 운하 사고 수습 관련된 소식입니다. 수에즈 운하는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을 가는 이제 항만 경로로서 가장 많이 애용이 되고 있고, 이쪽을 통하지 않으면 이제 아프리카 아래쪽으로 해서 희망봉을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운항 기간이 약 10일에서 12일 정도까지 운항 기간이 길어지게 돼요. 자, 근데 지금 문제가 수에즈 운하를 완전 틀어막고 자빠져버린 이제 에버그린호, 굉장히 큰 컨테이너선이 이거는 완전 길을 틀어먹은 상태에서 이제 자빠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배를 다시 빼야 되는데, 이게 워낙 수에즈 운하는 폭이 좁다 보니까 이 배를 치워야 배들이 다닐 수 있게 되는데, 이 배 지금 사고 수습이 안 되니까 수에즈 운하를 전혀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경제 손실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문제는 이미 이 수에즈 운하 근처에서 위북단에서도 남단에서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배들이 400척 이상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경제 손실이 하루에도 조 단위로 이렇게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만조가 들어오게 됐을 때 수위가 많이 올라오게 되니까 이때를 이용해서 이 녀석을 이제 뽑아낸다라고 하는데, 오전에 들어오는 외신 뉴스까지 확인했을 때는 지금 현재까지도 바닥에 박혀 있는 배가 뽑혀서 나와서 움직일 기미를 안 보이고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에 이제 싣고 있는 물류 무게도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배의 지금 총 무게는 추산하는 게 이제 22만 톤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항공모함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이제 굉장히 큰 배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항공모함이죠. 항공모함이 보통 이제 10만 톤에서 15만 톤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참 큰 규모, 그러니까 초대형 컨테이너선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만조 때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제 이 컨테이너 화물까지 내린 다음에 배를 빼는 예인 작업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간이 보름 이상까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각오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는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가려고 대기하고 있던 항만 이제 해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희망봉을 돌아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제 위로 유럽 쪽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내려온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유가가 크게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습니다. 아프리카를 돌아서 간다면 이렇게까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뚫고 지나갈 거를. 네, 그래서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정말 큰일이 났구나라는 거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유가가 흔들리고, 그리고 해운사들의 이제 손익이 크게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요한 뉴스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HMM을 필두로 해서 주요 해운사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일단 단기간 내에 이게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게 점쳐진다라는 거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과 주요 뉴스들 정리해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